윤정희 기자가 바로 나왔네요. 어느 도둑의 운수 나쁜 날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특수절도 혐의로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범인을 잡는데 경사의 이 뛰어난 눈썰미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윤정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찰의 눈썰미 때문에 운수가 아주 나쁜 날이 됐군요, 이분은. 네, 지난 2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통장을 남한테 판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으러 한 남성이 해운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이 처음에 경찰서 가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네. 일단은 뭐 수사과가 어딘지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지금 저 영상을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건데 지금 미리 나왔네요. 네, 그럼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냥. 예. 지금 보이세요? 지금 저게 주점입니다. 주점 네. 안에서 한 남성이 돈을 훔치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요. 저게 CCTV 영상인데 굉장히 지금 화면이 어둡고 인상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저것만 갖고는 범인 잡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네, 전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저 주인 자체도 저 얼굴만 보고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었던 저 영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 남성이 해운대 경찰서를 다른 일로 조사를 받으러 찾아온 거예요. 경찰서에 왔군요. 네, 경찰서에 와서 다른 일로 이제 조사를 받으러 사무실을 찾고 있는데 딱 강력계 형사의 눈에 딱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저 남성을 알아본 그 강력계 형사가 다가가서 저 CCTV 영상을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네. 이거 본인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저 남성은 자기가 일했던 업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업소니까 저 맞다. 제가 일했던 가게다라고 인정을 했죠.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네, 그러니까 예. 특수절도 혐의죠. 이 경찰에서는 그 강력계 형사는 계속해서 저 남성을 추적을 해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딱 경찰서에서 마주치자마자 바로 자기가 쫓고 있다는 남성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근데 눈썰미가 있다고 하는데 네. 저 영상에서 어떤 특징을 보고 범인하고 연결을 시켰던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영상 가지고는 굉장히 분간이 힘들 거예요. 네. 근데 이 형사가 눈여겨봤던 건 바로 저 남자가 쓰고 있는 안경이었어요. 안경이었군요. 네. 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유난히 안경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네, 두껍네요. 네. 안경테가 두껍고. 그래서 저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이 형사도 예. 참 이거 1980년대에나 쓰던 안경을 요즘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구나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저 동글동글한 얼굴형 그리고 저 안경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이 내가 찾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한눈에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예. 저희가 그 검거 형상을 또 검거 현장 당시 상황을 이 검거했던 김경인 경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안경테가 크고 얼굴이 통통한 특징을 보고 범인이라는 걸 확신을 했다라고 하고요. 찾아가서 CCTV를 보여주면서 확인을 하니까 처음에 범인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네.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바로 자기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거기 자리에서 이제 당신을 검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표정이 바뀌죠. 얼굴색이 파래지고 바로 또 죄송하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 경사는 그 주점 앞에서 계속 잠복도 며칠 동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그 잡으려는 열정 덕분인지 바로 이렇게 경찰서 앞에서 체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사건도 하나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네. 80대 할머니가 거액의 재산을 갖고 네. 있는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누가 범인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바로 어제 오후 5시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한 24시간 조금 넘었죠. 예, 이런 장면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이 발견 당시에 이 네. 손을 이렇게 두 손을 앞으로 하고 운동화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목에는 지금 여기 사파에도 그려져 있지만 약간 졸린 흔적. 그러네요.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웃 주민에게 발견이 돼서 경찰에 신고가 왔는데요.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남성이 범인인지 24시간 넘도록 아무것도 나온 게 지금 없다고 아무것도요? 합니다. 예. 지금 아니 근데 요즘에는 뭐 안 하냐고 CCTV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것도 안 잡혔는데 뭔가 있군요. 뭔가 있는 건데 네. 자, 이분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 분이고 어떤 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좀 아시면 네. 이 범인이 도대체 왜 범행을 했는지 약간 짐작은 가실 거예요. 네. 함왕희 할머니시고요. 88살입니다. 강남구 도곡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 6년 전에 남편이 사망하고 자녀도 없습니다. 가끔씩 이제 조카들이 찾아오는 것 외에는 계속 홀로 사셨는데요. 알고 보니까 굉장한 재력가입니다. 이 할머니 소유의 그 시신이 발견됐던 그 주택도 네. 15억에서 20억 원 상당의 주택이었는데 이 할머니 소유였고요. 이 외에도 40평대 아파트도 갖고 있어서 총 30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재력가라는 게 또 이웃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했어요. 네. 어쨌든 지금 범인이 누군지 지금 경찰에서 짐작조차 못하고 네.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사건 보름 전에 한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젊은 남성이 집 안으로 불쑥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할머니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하니까 금방 사라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할머니가 본인이 피해본 게 없고 훔쳐간 게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경찰에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누군가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좀 내쫓아달라라고 말을 할 정도로 계속해서 주변을 누군가가 맴돌고 있었다는 거 알아볼 수 있겠죠. 예. 두 번째 의문점도 있습니다. 집이 깨끗했어요. 이 시신이 분명히 누군가 강도가 들어왔다면 다 뒤지고 뭔가를 가져갔어야 될 텐데 네. 사람만 죽어있지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습니다. 아, 그러면 뭔가 누군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장면에서. 그렇죠. 아니면은 예. 뭔가 그 사람을 뭐 재산이 아니라 뭔가 죽일 목적이 있었다. 다른 원한한 게 목적이, 아닐까 이런 예.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집 내부가 깨끗한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CCTV의 모습이 어디도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경찰이 지금 수사의 난항을 가장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CCTV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아마 평소에 이 주변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 사건을, 이 살인 사건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손소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일단은 30억대가 넘는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누구 돈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네, 굉장히 많은 재산이죠. 근데 첫 번째로 자산가기 때문에 유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유언이요? 네, 예. 유언장에 그런 기재된 내용대로 유언 상속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한 만약에 그런 유언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은 법에 규정된 대로 이제 상속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녀들,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형제자매인데요. 이 경우에 형제자매가 있었다고 한다면 상속이 되겠고요. 만약에 형제자매도 없었다고 한다면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마지막 순서로. 사촌 이내. 네,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조카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조카가 단독으로 상속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글쎄요, 유언장 여부라든지 아니면은 형제자매나 사촌 이내 그런 친족들의 존재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누가 상속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손소 변호사께서 법률적인 얘기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건, 사고 관련 소식도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